대한민국 강력 범죄 중 가장 잔혹하고 또 오랫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이춘재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이춘재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20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했던 윤모 씨의 법률 대리인이시죠.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진범이 잡히고 또 재수사가 이뤄졌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혹시 오늘 그 변호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재심청한 예. 그 윤모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와서 이제 네. 기자분들로부터 인터뷰 요청 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 윤 씨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진작에 이춘재가 범인이고 이분이 억울하다라는 사실에 또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긴장감이나 감흥은 좀 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또 오히려 그 함께 진행됐던 다른 사건 수사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특히나 초동생 살해 사건,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잘 좀 피해자 유가족 위로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 저희 8차 사건보다 더 문제가 많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사건 조사가 이제 더 이제 좀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못 물어봤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당시 경찰이 증거인멸 사체 은닉을 했다라는 이제 이 혐의 사실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이 유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끔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경찰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당시 수사 당시에 경찰이 이제 잘못했던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사건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될지 이 부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범행도 숫자가 많고 또 살해한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23건 범행에 14명이 지금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7월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공소시효 폐지 법령이 이제 시행될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 8차 사건만 놓고 봐도 1988년 9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했을 때 2003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춘재가 저지른 모든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춘재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의 경우도 지금 처벌 못하냐, 그들의 어떤 가혹행위나 폭행, 증거 조작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직권남용이나 폭행, 가혹행위 이런 것도 공소시효가 짧거든요. 이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윤모 씨는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억울하시겠는데요. 여러 가지 답답하고. 근데 저나 이분의 입장은 이제 우리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이런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의 어떤 그 모든 어떤 불법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잔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 인권침해 정도가 굉장히 중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늘려서 좀 이렇게 무죄로 밝혀진 사안의 경우에는 좀 처벌이나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
시대적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실에 유치하는 이 행태가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금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사기관의 어떤 불법도 그 정도에 따라서 좀 그 당시 시대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비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 씨 같은 경우는 감금만 당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뭐 여러 구타도 당하고 굉장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건데 변호사님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그 당시 잠을 재우지 않은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 잠을 재우지 않은 수사가 한 3일 동안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물고문 같은 어떤 이런 잔인한 고문은 아니었지만 이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분한테 이제 쪼그려뛰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그러니까 그 이분의 어떤 처한 상황에서는 아주 가혹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 불법이 있었습니다. 아, 참. 괜히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관행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수사가 없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또 있다라고 하시지만 또 당하신 분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지금 재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심 공판 첫날 우리 변호사님께서 살인의 추억의 주요 장면을 법정에서 트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면을 트신 거예요? 한 3개 장면 뽑아서 들었습니다. 아, 어떤 장면인가요? 일단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상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재판과 달리 이 사건 재판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밖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 영상을 활용했고 3가지 영상, 어떤 영상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 자백을 훈련시켜가지고 강제로 녹음하는 장면. 그리고 또 발자국, 현장에 있던 발자국을 송광호 형사께서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장 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상 그 손이 붙어 있어서 그 매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범인이 아니라고 이제 김상경 형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을 강행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고 그 3가지 장면이 이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기록과 대비시켜가면서 변론했습니다. 아, 어떻게 유사한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가 있냐면 먼저 이분이 영화 속에서는 화상으로 손가락이 붙어 있어서 매듭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범행 불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저희 사건에서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담을 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비교했고요. 그리고 또 신발 자국을 조작했다. 이것은 저희 사건의 경우에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다 보니 왼발의 경우에는 앞을 주로 딛고 이동하시고 오른발은 뒤꿈치를 주로 쓰거든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 발자국을 조작했습니다. 진술로 조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했고, 그리고 녹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의 녹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인의 추억에서와 같이 사실상 미리 다 얘기해주고 유도한 내용들을 스스로 얘기하게끔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섭네요. 약간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에 굉장히 비슷한 사례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니까 봉준호 감독이 뭘 알고 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할 때 사전 조사를 굉장히 잘한 거죠.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비슷하고 자, 지금 이제 어쨌든 8차 사건 이 재심 관련해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됐던 채모 2점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됐어요. 이게 이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진범이 밝혀질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장에서 채모 2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모 2점이 이제 현장에서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이 방 안이었기 때문에 방에 출입하는 다른 사람의 채모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채모가 발견된 장소가 방 안이라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윤모 씨나 이춘재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춘재의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윤모 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조작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놨을 수도 있고. 채모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모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가능성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증거로서의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채무에 대한 감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한번 우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무죄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유법이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무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한번 이춘재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채무 감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시계풀꽃님께서는 20년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하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20년 세월을 참 그 젊은 시절 다 보낸 건데요. 그리고 그렇죠. 기다렸고 가니님께서는 모든 사건 공소시효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문자까지 아니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공소시효는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건에 대한 증거, 유죄 증거뿐만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는 증거도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모든 사건을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면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수사 역량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맡고 계신 지금 이 8차 사건의 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예측을 해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아, 다가오는 겨울에는. 예, 지금 진행 일정상 한 재판 한 10번 정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춘재의 자백을 듣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면 한 12월에서 1월. 12월에서 1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예. 네,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유은모 씨께도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라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도 끝까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세요. 뭐 교통이님께서는 정말 농기계 수리하면서 가족 꾸리고 잘 살 수 있는 총각인데 인생을 뺏어간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춘재 8차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윤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